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자, 오늘 새벽 2시에 바이든의 이 정권 이양이 있었죠. 미국 대통령의 우여곡절, 뭐 여러 가지 잡음도 많았었는데 여하튼 바이든으로 넘어가면서 바이든 안도렐리가 나왔죠.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 시장의 특징과 흐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으로 바라보게 되면 사실 미국 시장에서 가장 세게 올랐었던 부분은 뭐예요? 이 빅테크 관련주였습니다. 그죠? 빅테크 관련주들이 세게 오르면서 어, 그동안 쉬었었던 사실은 바이든의 당선이 되면 가장 피해를 볼 것이다라고 했었던 부분들이 이제 아마존이라든지 그죠? 애플, 뭐 페이스북 이런 유형의 종목 부분들이었잖아요. 그죠? 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바이든이 당선이 되니까 하락하던 종목 부분들이 다 상승 흐름으로 당선이라기보다 이제 취임식이 들어서면서 오히려 빅테크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고 반도체 관련주들이나 금융주 이런 부분들이 약세를 보이는 모습 속에서 미국 시장이 상승 흐름을 보여줬죠. 그건 지난번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바이든 민주당 정권 부분 그러니까 미국의 선거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는 가운데에 있어서 정치 자금을 많이 준 쪽이 빅테크 기업들이고 그 빅테크 기업들이 민주당과 바이든 선거 부분에 있어서 1등 공신이라고 할 만큼의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오히려 당선이 되면 뭐에 그 악재 부분이 희석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많이 들었죠. 그래서 카카오나 네이버도 우리 쪽 라인에서는 공략의 포인트로 잡아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네이버 이제 오늘 우리 시장에서 네이버 그런데 만족할 만한 뭐 상승 부분은 아닙니다. 뭐 4.7% 정도 오르고 카카오가 2.2% 정도 오르는 상황이고 오히려 오늘 가장 뜨거웠던 부분은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말씀드렸었던 부분이었죠. 그죠? 이 부분 여러분들에게 이 연결의 시대가 어떠냐? 초연결 시대 우주전쟁과 저궤도 위성. 그죠? 그리고 그 속에서 리싱킹 이노베이션 이 부분과 관련돼서 제가 몇 번이나 여러분들께 언급을 드린지 모릅니다. 네, 그래도 그죠? 그래도 정말 기가 막히게 급등을 하네요. 정말 시장이 무섭죠, 그죠? 사실 이 세트레가이가 그죠? 하나 쪽으로 넘어가면서 그죠? 지분을 30% 인수를 하면서 일정 정도 단기적인 고점이 나왔지 않겠냐 했는데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상승을 또다시 뭐 초급등이죠. 그러니까 세트레가이가 급등을 하니까 또 관련주 인텔리안테크라든지 또 AP 위성이라든지 뭐 관련주들 부분들이 동반 급등하면서 그동안 그 이 우주 시대 AP 위성도 그렇고 뭐 이쪽 부분이 관련주인데 비츠로테크도 그렇고 그리고 또 큰 종목 중에서는 뭐 LIG 넥스원이라든지 그죠? 이런 한국 항공우주라든지 이런 유형의 종목 부분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역시 대장은 세트렉 아이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기술력이나 그리고 수주, 장고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그동안 너무너무 저평가되어 있었다라고 한 부분이 오늘 폭발하는 모습을 보여준 부분이죠. 또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이전에도 한번 언급드렸었던 여러분들은 조금 그 관심이 좀 없었을 수도 있는데 S&T 모티브 그죠? 친환경 차 관련돼서 또 시세를 분출하고 현대위아라든지 오늘은 완성차보다는 이렇게 이 현대위아, 현대글로비스 이렇게 좀 부품주성 종목 부분들이 상승하는 시세의 중심에 있었 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반도체 소부장 쪽이거나 한 종목 부분들은 다소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미국 시장이 반도체 장비주들이
뭐 일정 정도 약세 조정을 보였다고 해서 반도체 관련주가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오늘 대만 시장의 모습을 한번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대만 시장의 IT 쪽 라인 부분이 가장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그죠? 그런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대만 뭐 니케이도 강세를 보이고 뭐 상해 종합 부분도 강세를 보인 흐름이지만 유독 강세를 보인 부분이 이 대만 쪽입니다. 그죠? 대만은 IT 비중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미국 시장의 반도체 쪽 라인 부분이 조정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만의 이 시장이 2.2%대 이 위치에서도 그죠? 이 위치에서도 이렇게 급등의 모습을 보이는 흐름을 보면 정말 시세가 무섭구나 라는 걸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시장이 어제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했고 오늘은 또 거래소 쪽이 강하고 그러한 요인 부분들을 보면 이런 부분이죠. 개인 투자가들을 좀 철저하게 이용을 하고 있구나. 외국인과 기관들이. 무슨 얘기냐면 전일 이 강하게 매수를 해서 외국인들이나 기관이 강하게 매수한 섹터 부분에 있어서 개인들이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 일정 정도 차익 실현하고 또 일부 매도를 한 섹터 부분에 개인들의 매도가 나오면 다시 또 매수해서 들어가는 그러면서 지금 3,000포인트 이 부분에 대한 안착화를 유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환율 부분도 오늘 소폭 내리면서 원화가 1,098원 부분에 마감을 한 부분인데 원화 강세가 그렇게 지난 이 4차 미국의 경기 부양책 발표 때보다 오히려 앞으로 더 수조 달러 1조 9천억 달러는 통과된 걸 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또 앨런이라든지 바이든의 발언으로 보게 되면 앞으로도 수조 달러 돈을 풀어서라도 계속해서 경기 부양을 하겠다라는 흐름으로 보게 되면 이 환율이 더 내려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중심선에서 지금 방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언제든지 변동성을 불러들일 수 있는 요소인 것은 분명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일별 매매 동향 부분을 보게 되면 코스피 쪽 라인 부분에 있어서는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와 매도를 하루 이틀 반복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에 그래도 소폭이지만 매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해도 그렇게 큰 절대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이제 연기금은 주구장창 매도를 하고 있죠. 그죠? 주구장창 매도를 하고 있는 연기금은 2025년까지는 주식의 비중을 일정 정도 줄이는 부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가 이제 그것을 전문 용어로 헤어컷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주가가 올라오니까 또 비중도 더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아쉬운 부분은 연기금은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이제 투신이라든지 은행 보험 이런 쪽은 조금 이제 그 매수세가 붙을만 한데도 불구하고 금융투자 중심만 매수매도 단기 매매성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전체적으로 개인들의 흐름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고객예탁금을 한번 보도록 하죠. 고객예탁금을 보게 되면 지금 74조까지 갔었던 고객예탁금이 지금 67조 정도로 조금 내려와 있긴 해도 개인들의 작은 부분은 이제 시장이 막 올라가거나 아니면 또 이 내려오는 급락하는 그런 형태가 되면 또 들어올 수 있는 흐름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는 쪽이죠. 이제 그런 흐름들로 보게 되면 시장은 섹터의 순환 흐름들이 계속 진행되는데 그러한 가운데에서 지주사들, 그죠? 지주사들도 사실 LG부터 시작을 해서, 그죠? SK, 그리고 오늘은 하나까지, 그죠? 우리가 이제 강세장일 때
지주사라고 하는 건 뭐예요? 계열 자회사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대표하는 게 지주회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분법 평가 이익이냐, 지분법 평가 손실이냐. 그런데 주식시장이 올라갈 때는 우리가 올라갈 때는 뭐예요? 계열사들 많은 게 좋겠죠. 그죠? 주가가 많이 올라갈 확률이 높으니까 계열사들이. 그러니까 지주사가 주가가 강한 겁니다. 그죠? 또 반면에 이 SK도 그렇고 오늘 못 올랐었던 하나까지 세게 오르는 거. 반면에 이제 종합주가 지수가 막 떨어지면 그죠? 우리 그 뭐예요? 먹고 살기 힘들면 그 자식 많은 게 그 힘들다고 할 때 그런 속담 용어처럼 그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계열사가 많은 게 오히려 지주사한테는 독이 되겠죠. 그죠? 계열사마다 적자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주사를 시장이 약할 때는 가장 먼저 파는 거고 또 시장이 좋을 때는 지주사를 공략해야 되는 그런 포인트 쪽 라인 부분으로서 보게 되면 지주사의 순환 상승 흐름도 이유가 있다라는 쪽이죠. 그죠? 그런 흐름들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런데 그런 흐름들 속에서 이제 오늘도 자율주행과 관련된 어제 뭐 라닉스라든지 또 모트렉스 그죠? 뭐 이런 쪽 라인 부분들도 쫓아가서 매도할 이유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이런 쪽도 돌아서 나오고 있고 또 전체적인 시장 부분에 있어서 오늘은 SK케미칼이 그나마 의미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 다만 이제 섹터상에서 2차 전지 쪽하고 그죠? 2차 전지하고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쪽 라인 부분이 다소 약세를 보이는데 장 막판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일정 정도 이 약세권에서 플러스권으로 전환한 흐름 이런 흐름들로 봤을 땐 또 내일은 또 뭐 그런 쪽으로 반도체나 또 이쪽 오늘 못 올랐었던 섹터 부분 쪽으로 매수세가 또 순환할 수 있는 흐름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놓고 있다. 라는 쪽이고 또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도 계속해서 성장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내일은 미국 시장도 바이든의 안도렐리가 좀 나온 상황이죠. 그런 가운데 지수의 상승 부분이 그동안 오르지 못했었던 부분 그죠? 그 부분이 이제 주축이 돼서 미국 시장의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이제 가장 세게 올라왔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걱정은 그렇게 크게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돼버린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해서 올라가던 섹터들이 다소 쉬는 흐름을 보여줬고 반면에 하락하던 이 빅테크 관련주들이 시가총액이 크잖아요. 그네들이 뭐 올라가면서 반등하면서 시장을 잡아준 시장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그 시장 흐름이 약세로 전환되기에는 다소 그 뭐 크게 약세로 전환될 모멘텀도 크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 이틀 동안 다우지수나 나스닥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쉴 수는 있어도 그리고 또 내일이 금요일 시장 흐름 부분에 있어서 다소 쉬어갈 수 있는 흐름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 있어서는 구조적 성장 흐름을 갖고 가고 있는 종목, 섹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이격이 적은 종목, 너무 과열해 있는 종목을 쫓아가면 변동성에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그죠? 3일 정도씩 세게 오른 종목 부분들을 쫓아가기보다는 그죠? 추세를 유지하면서 있는 종목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공략의 포인트로 삼는 건 가능한 그런 흐름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서 시장을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